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지투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 궤도를 돌면서 막 무한한 태양열로 작동하는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서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나선 거대 인공지능 기업들.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2026년 현재 무려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실제로 베팅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지금 막 세계 정세가 엄청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도 거대한 자본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술과 자본이 만나서 어떻게 시장의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는지 그 프론티어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정보들이 그냥 팍편화된 개별 뉴스들이 아니에요. 거시경제의 어떤 거대한 흐름부터 시작해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딜레마, 또 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 그리고 막 우주 탐사까지 연결되는 인프라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와, 우주 탐사까지요. 네. 이 점들을 쫙 하나로 연결해 보면 그 자본이 어떻게 다가올 미래의 권력을 재편하고 있는지 그 뼈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기대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저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진짜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아주 시뻘건 레드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득 담겨 있어요. 뭐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막 계속 숨통을 쪼여오는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쳐 있잖아요. 사실 과거의 시장 논리나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이라면 그 레드존의 무게만으로도 자본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야 정상이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자본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요소니까요. 네네. 투자자들은 돈을 현금화해서 무조건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쪽 접시를 딱 보면 초록빛 불이 켜진 그린존이 엄청난 무게로 그 레드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빅테크랑 AI라는 거대한 무게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 즉 카펙스 규모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AI 도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 보여주는 핵심은 결국 시장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전통적인 공포보다 AI 혁신에서 뒤처지는 공포가 자본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를 막 짓누르려고 해도 이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시장 전체를 그냥 강제로 멱살지고 끌어올리는 형국이랄까요? 와, 비유하자면 막 창밖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데 시장이라는 거인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딱 끼고 AI라는 최신 음악에만 완전히 심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 폭풍우를 무시할 만큼 AI가 막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모든 기업이나 산업이 다 이 음악에 맞춰서 웃으면서 춤추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겉으로는 모두가 침을 추는 것 같지만 사실 발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JP모건의 최근 서한을 보면 이 딜레마가 잘 나오거든요. 오, 어떤 내용이죠? 바로 투자가 너무 어려운 영역, 즉 더 투 하드 버켓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투자가 너무 어려운 영역이요? 보통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확 명확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AI가 기존 기술이랑 완전히 다른 점인데요. 기업들이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온 해자,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립니다. 진입장벽을 증발시킨다고요? 네,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막 수백 명의 개발자를 고용해서 독자적인 코드를 짜는 것 자체가 기업의 엄청난 자산이자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AI를 도입하면 코딩 비용이 획기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마진이 높아져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인 장부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회사의 개발 비용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사 그리고 심지어 신규 진입자의 개발 비용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거죠. 아, 다 같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아요. 누구나 AI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존 기업이 자기 제품에 매기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은 폭락하고 기존 경쟁력은 다 사라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기업의 장점이 진짜 한순간에 약점으로 돌변하네요.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보험 중개업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 산업의 핵심 가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에 있거든요.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고객한테 딱 맞는 걸 찾아주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네,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시는 그런 역할이요. 근데 완벽한 데이터를 학습한 아주 고도화된 AI 비서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의 건강 상태나 재무 상황을 싹 분석해서 보험사랑 다이렉트로, 그것도 심지어 무료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자가 존재할 이유가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AI라는 혁신이 산업의 근간을 효율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아예 해체해버리고 있으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너무 어려운 영역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와, 혁신이 오히려 투자를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니 진짜 서늘해지는 딜레마네요. 기존의 시장 공식이나 잣대가 완전히 깨지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새로운 룰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의 근본적인 룰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지혜 바다로 나아가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새로운 룰에 대한 시장의 갈증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AI 최전선에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오픈 AI가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도발적인 제안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거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인쇄술이나 전기 같은 범용 기술로 정의를 했거든요. 아, 전기가 발명된 이후에 모든 기계 작동 방식이나 우리 삶이 싹 다 바뀌었던 것처럼 AI가 경제의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거란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에요. 오, 핵심 내용이 뭔가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부펀드의 조성이에요.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국가 단위의 거대한 펀드를 딱 만들어서 AI가 경제 전반에서 창출해내는 막대한 부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와, 기업이 국부펀드를 이야기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 확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보험 중개업처럼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해체되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텐데 그 엄청난 충격을 흡수할 대대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으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또 다른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인류의 여가와 휴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아주 혁신적인 논리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 좀 반항심이 듭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세금을 걷고 복지를 분배하는 건 원래 국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일개 사기업이 무슨 국부펀드니 노동시간 단축이니 이런 거대한 사회정책을 논하다니요. 이게 정말 인류의 미래를 순수하게 걱정해서 나온 걸까요? 그쵸, 의심이 들 수 있죠. 아니면 막 AI가 가져올 엄청난 혼란 때문에 자신들한테 쏟아질 그 규제 칼날을 미리 피하고 앞으로 다가올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고도의 방패막이는 아닐까요? 와, 방금 말씀하신 그 의구심이 정확하게 현재 시장과 학계가 품고 있는 경계심입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사실 그들의 의도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대체 사기업이 어떻게 국가에 맞먹는 이런 거대한 정책을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거죠. 아,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건가요? 그 배경에는 무려 122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자본의 비밀, 이른바 컴퓨팅 플라이휠이 아주 강력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플라이휠이요? 그게 뭔가요?
이 지능의 시대에 가장 한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은 다름 아닌 컴퓨팅 파워거든요. 이 테크 거인들은 컴퓨팅 파워를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면서 무한 증식하는 4단계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어요. 4단계 구조요? 네, 1단계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자원을 연구 개발에 그냥 말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다른 기업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스케일로 혁신의 한계치를 확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그 압도적인 컴퓨팅을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도구, 즉 최고 성능의 AI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그럼 그 플라이 휠의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다른 기업이 절대 못 쫓아올 압도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거기에 몰려들 테니까 3단계는 순식간에 1억 명 사용자 달성 같은 폭발적인 시장 장악이 되겠네요. 빙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매달 구독료를 내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API 사용료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다시 1단계인 컴퓨팅 파워 투자로 통째로 털어넣는 건가요? 와, 스스로 덩치를 미친 듯이 키우는 무한 루프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순식간에 월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월 20억 달러요? 네. 근데 이 플라이휠의 진짜 파괴력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시장에 아주 명확한 공식을 딱 각인시켰다는 데 있어요. 어떤 공식인가요? 확보한 컴퓨팅 파워 1단위를 넣으면 3단위의 수익이 되어서 돌아온다. 즉, 투자 대비 3배의 이익이 보장되는 완벽한 연금술이 완성된 겁니다. 와, 1을 넣으면 3이 돼서 나온다고요? 네. 그들이 이렇게 국가 단위의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무한한 자본력, 그리고 데이터 지배력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경쟁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네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력을 갖추게 되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이제 단순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정말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면 이들의 진화 방향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쪽은 미디어 제국, 다른 한쪽은 거대한 중공업의 모습입니다. 미디어와 중공업이요? 진짜 극과 극이네요. 네. 근데 둘 다 본질적으로는 이 AI 시대의 총체권을 꽉 쥐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에요. 먼저 미디어 제국으로 향하는 움직임부터 보죠. 네네.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정책, 홍보, 대중소통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거물급 미디어 베테랑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오, 언론 홍보 담당자를 뽑는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그럼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내에 아주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해서 이 AI에 대한 사회적 내러티브를 자기들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략인데요. 1980년대에 애플이 사내에 거대한 마케팅 에이전시를 구축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들의 철학을 직접 설파했던 전략이랑 엄청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니까 대중의 인식 자체를 아예 직접 디자인하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중공업 스케일로 진화한다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오라클의 최근 행보가 아주 육중하고 상징적인데요. 그들은 암호명 얼러트로드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살림을 책임지는 새 CFO로 기존 테크 업계 인물이 아니라 글로벌 중공업 및 에너지 관리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출신의 인사를 딱 영입했어요. 네. 첨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클라우드 회사의 재무 책임자로 전통적인 중공업 전문가를 데려왔다고요? 왜 굳이 그런 뜬금없는 선택을 한 걸까요? 그게 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모습인지 그 물리적 실체를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하나 딱 던질 때 소모되는 전력이 기존 구글 검색의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와, 10배나요? 네. 이 수많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조용한 전산실이 아니에요. 소도시 하나랑 맞먹는 엄청난 국가 전력망을 막 끌어다 써야 하고요. 헉!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서버를 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냄각탑이랑 막대한 수자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수만 톤의 철골과 콘크리트가 투입되는 거대한 물리적 공장, 즉 완전한 중공업의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 AI 전쟁의 본질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육중한 물리적 인프라와 에너지 관리에 있다는 걸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거군요. 맞습니다. 야, 한쪽은 인간의 인식을 디자인하는 미디어 권력을 쥐고
다른 한쪽은 지구의 전력과 자원을 마구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로 뻗어나간다. 솔직히 두 가지 거침없는 행보를 보고 있으면 대중들이 마냥 우아하면서 박수만 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테크 거인들의 독주에 대해서 사회적 반발이나 경계심도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대중의 그 싸늘한 시선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풍자한 다크 코미디 쇼 오더시티인데요. 이 쇼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현재 테크 업계가 만들어낸 사이버네틱 자본주의의 아주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사이버네틱 자본주의요? 좀 낯선 개념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과 거대한 데이터가 자본이랑 딱 결합해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나 시장 논리를 통제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간은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저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생산해내는 기계의 부속품이나 예측 가능한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 코미디 쇼는 초기 실리콘밸리가 외치던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연결하겠다는 그 순수했던 비전이 어떻게 막대한 데이터 장사와 독점 그리고 소수의 탐욕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진짜 뼈아프게 풍자합니다. 생각나요. 저도 봤는데 그 극 중에서 진짜 절대 안 잊어지는 상징적인 대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막 특권의식, 즉 그 오만한 오데사티 뒤에 숨은 테크 수요가 자기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죠.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이다. 나는 그것을 자가경찰 폭력이라 부른다. 와, 진짜 테크 권력의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 대사죠.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막 사회를 파괴하고 일자리를 위협해서 생기는 대중의 정당한 비판이나 규제를 단순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멍청한 짓으로 확 치부해버립니다. 맞아요. 심지어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피해자 인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중은 이미 이 기술 거인들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훌륭한 철학자라기보다는 그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아주 거대한 자본의 기계라는 것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구에서는 이렇게 이윤과 알고리즘이 결합한 인프라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대중의 시선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오라클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도 국가 전력망도 심지어 그 발생하는 열을 식힐 물도 지구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네,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자본이 눈을 돌린 다음 목적지가 바로 궁극의 프론티어, 지구 밖 우주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자본 흐름의 중심에 바로 스페이스X의 메가 IPO, 즉 상장 타임라인이 딱 놓여 있어요. 스페이스X의 2026년 상장 움직임은 정말 자본시장의 모든 블랙홀을 싹 합쳐놓은 것 같은 엄청난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미 규제 당국의 재무제표랑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비공개로 제출하는 기밀 제출 단계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러고 나면 6월 본격적인 상장에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피칭하는 단계를 막 거치겠군요. 근데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핵심 무기가 단순히 우리 로켓 되게 잘 쏜다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미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와의 전례 없는 결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골 인프라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주 궤도에 직접 띄우는 오비탈 데이터 센터의 비전을 쫙 내세우고 있거든요. 오비탈 데이터 센터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막 경제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구에서 짓는 게 훨씬 싸지 않나요? 로켓 쏘는 비용이 얼만데?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지구의 한계를 딱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주가 정답이 됩니다. 첫째로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요? 우주에는 구름도 없고 밤낮의 제약도 없잖아요. 24시간 내내 100% 효율로 태양광 에너지를 무한정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발열 문제가 진공 상태의 극한으로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냉각수가 필요 없겠군요. 네, 지구의 좁은 땅덩어리랑 부족한 전력망을 두고 막 치열하게 싸울 필요 없이 아예 태양계 전체를 거대한 배터리랑 냉각수로 쓰겠다는 진짜 엄청난 발상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논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아주 차갑게 들여다보죠.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치가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올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예상 수익은 최대로 잡아도 한 2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갭이 엄청나죠.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해도 200억 달러 수익을 내는 회사가 2조 달러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전통적인 주가 수익 비율 공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떨어지는 2조 달러의 딜레마 아닙니까? 맞아요.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렌즈로 딱 보면 이건 명백한 거품이자 스페큘레이션, 즉 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 2조 달러의 거대한 간극을 미래의 비전, 그러니까 인류의 다음 진화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꽉 채워놓고 있어요. 믿음으로요? 네. 지구의 통제망을 벗어난 무한한 에너지, 그리고 궤도 위의 AI 인프라 독점.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넘어서 인류가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산업 영토의 탄생에 자본을 막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기차가 발명되기도 전에 우리 대륙횡단 철도를 깔겠다고 선언한 회사에 전 세계의 돈이 막 미친 듯이 몰리는 것과 같네요. 왜냐하면 일단 그 철도가 깔리기만 하면 그 레일 위를 지나가는 미래 경제의 모든 통제권을 바로 그 회사가 다 독점하게 될 테니까요. 와,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철도가 깔릴 거라는 강력한 믿음 자체가 이미 거대한 자본이 되어서 선행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레일이 깔리면 진짜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믿음이 단순한 종이 위의 판타지가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역사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르테미스 2호의 달 비행 미션입니다. 아, 유인 우주비행 미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과거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사람이 직접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가는 극한의 미션이거든요. 지구를 떡 떠나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달의 뒷면을 스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 궤도를 확 돌고 옵니다. 우와, 달의 뒷면이요? 무려 50년 만에 인류의 물리적 한계선이 다시 한번 달 표면에 가장 가깝게 닿는 그 궁극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순간인 거죠. 자본은 바로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팽창을 보면서 우주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대한 인프라임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50년 만에 달의 뒷면을 스쳐 지나가는 인류라니 자본이 왜 우주로 그렇게 맹렬하게 향하는지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구의 거시경제라는 막 거친 폭풍우 속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삼켜버리고 있는 AI라는 범용 기술의 심장부를 지났고요. 결국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우주라는 궁극의 프론티어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이제 흩어져 있던 이 거대한 점들을 쫙 하나로 묶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확인한 이 거대한 움직임들, 결국 어떤 의미로 싹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인류의 다음 시대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거시 위협이라는 아주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둘째, 그 위험마저 확 압도하면서 지구의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는 1,22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플라이휠과 AI 경제의 팽창. 네. 그리고 셋째, 지구의 한계를 돌파해서 무한한 자원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2조 달러 규모의 우주 자본 프론티어. 이런 아직 파괴적인 리스크 속에서도 이 거대한 자본의 삼각편대는 전혀 멈추지 않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AI와 우주는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 2026년 이후의 세계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통제하게 될 새로운 누리자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아, 인프라 그 자체다.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 하나가 딱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본과 데이터가 대기권을 넘어서 저 우주 궤도의 거대한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마치 전기처럼 당연한 범용 기술이 되어서 우리의 지적 노동마저 완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우리의 물리적 근간이 저 차가운 우주에 세워지고 지적 근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리콘 칩 안에서 완성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자동화되어서 굴러가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요? 정말 본질적인 고민이네요.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알고리즘과 우주 인프라가 막 쏟아내는 혜택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사이버네틱 자본주의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막대한 권력을 쥐인 이 폭주기관차 같은 플라이휠의 방향을 딱 결정하고 기술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통제하는 지혜로운 철학자로 거듭나야 할까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정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의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나침반을 꼭 찾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